금수저가 아니어도, 좋은 학벌이 아니어도, 사기를 치지 않고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들과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들을 보다 보면 자신의 말대로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조금만 들어가 살펴보면 결국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미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서 고액을 지불하고 유료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여러 권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보니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하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강의와 도서의 끝에는 정보 제공자의 이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무료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료 봉사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려면 그 정보 안에는 반드시 그 정보 제공자의 이익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진짜 정보를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습득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실의 비중입니다. 정보 제공자가 얼마나 자신의 말을 실천했으며 얼만큼의 성과를 이뤄냈느냐가 정보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역행자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책은 현재 50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50만 부 이상이 판매된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 자청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는 것을 봐왔고, 그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북카페 욕망의 북카페도 직접 가보면서 그가 책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역행자의 판매로 얻은 인세의 100%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비판을 차단하는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책을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무기를 갖게 되고 그 무기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과 그가 실제로 하는 행동들이 일치하는 것만 봐도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핵심 내용만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큰 주제는 역행자로 인생을 살아야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행자는 무엇이고 그 반대 개념인 순리자는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닭은 하루하루 매우 바쁘게 살아갑니다. 새벽에 울음소리를 내며 아침을 알리고 정신없이 모이를 쪼아 먹고 물을 마시고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하루하루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울타리 밖에서 그걸 지켜보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저 닭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치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닭처럼 사회인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지만 나 자신을 위해 보낸 시간보다는 남을 위해 보낸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구성해 놓은 시스템대로 유전자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책에서 순리자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역행자는 자신의 운명이 치킨이란 것을 눈치채고 울타리 밖으로 탈출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자유를 얻은 닭을 의미합니다. 치킨이 될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울타리 밖으로 탈출해 자신의 삶을 개척할 것인가.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책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파란 약, 빨간 약을 건네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파란 약을 먹고 순리자로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빨간 약을 먹고 역행자로 살아갈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당장은 선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역행자로 살 수 있는지, 역행자로 살아가면 뭐가 좋은지 이 책이 말하는 것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역행자 1단계, 자의식 해체. 우리가 역행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제1의 장벽은 자의식입니다. 인터넷에서 자아가 상처받는 것을 피하려는 뉘앙스의 댓글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몸 좋은 애들은 대부분 약물 사용자들일 거야. 일반인들이 따라하면 몸만 망가져. 유튜브는 아무나 아니야. 요즘엔 개나 소나 유튜브 한다고 다 튀어나오네. 그거 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학연수 갔다 온 애들 다 놀러 가는 거야. 영어도 하나도 안 되고 안 좋은 것만 배워서 온다더라. 자기계발책 그거 맨날 다 똑같은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던데? 그거 본다고 인생이 바뀔 것 같냐?
왜 저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몸 좋고, 유튜브도 하고, 어학연수도 가고, 자기 개발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댓글을 쓴 자신이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댓글들을 남기며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식을 방어하려는 태도는 인간의 정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순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둬두는 강력한 울타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이뤄놓은 삶을 냉소적으로 평가하며 회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의식을 해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의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화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걸러내는 자의식 해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성장하는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자의식 해체를 통해 강력한 울타리를 하나 제거하고 나면 이제 탈출하기 좀 더 수월해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잡혀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는 모호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고난과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문제를 마주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갈등을 겪을 때마다 유연함을 보이지 못하고 주먹질을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직업을 선택하거나 배워야 할 것을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을 배워 원격으로 근무하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고 전업 작가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 없이도 돌아가는 자동화 시스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남들이 나에게 심어준 것인지 스스로 정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이런 정체성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옆집 아저씨가 빌 게이츠라고 해서 내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너무 바빠서 나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빌 게이츠가 쓴 책을 읽고 그의 삶을 다룬 다큐를 보면서 그의 삶을 배우는 것이 더 뚜렷한 정체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도 찌질했던 과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독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정체성으로 세울 만한 것이 없다면, 주변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면, 독서를 통해서 책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인생을 살펴보며 인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자의식을 해체하고 정체성을 결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생각한 대로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울타리 안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유혹하는 장치가 사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칼로리 음식에 이끌려 비싼 돈을 지불하고 몸에 좋지도 않는 과도한 영양 섭취를 합니다. 그렇게 잔고는 줄어들고 살이 찌고 무기력해집니다. 음식 말고도 쇼핑, 넷플릭스, 술자리 등 적당히 하면 좋지만 자주 하면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역행자 3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이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극복했다고 말은 못하지만 유혹에서 탈출하는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가, 인간의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번의 유혹으로 내 삶이 부정당하거나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애초에 인간이 굳은 의지를 갖고 나아가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환경을 피해 다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만약 집에만 가만히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느라 목표로 했던 일들을 해내지 못하는 상태라면 집에 돌아가기 전에 밖에서 원하는 일들을 처리하고 돌아간다든지,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갖고 싶은데 퇴근길에 있는 분식집의 유혹을 항상 이겨내기 어렵다면 좀 돌아가더라도 퇴근 방향을 바꿔
다른 길을 통해 귀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뇌과학 교양서를 한 번쯤 읽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쉽게 쓰여진 뇌과학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에 대한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원리들을 이해하고 나면 좀 더 수월하게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 자의식 해체, 정체성 확립, 유전자 오작동 극복까지 해냈다면 이제 효율을 추구할 타이밍입니다. 1시간에 100의 가치를 만들어냈다면 뇌 자동화를 통해 1시간에 1000의 가치, 10,000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혹시 자신이 학생 때 공부를 못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목표를 잘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노력을 통해 지능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학생 때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결국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말이죠. 하루 종일 책만 읽고 글만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딱 2시간만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투자해보라고 권합니다. 하루아침에 높은 지능을 가질 순 없지만 책을 통해 입력된 정보들과 글을 쓰며 정리되어 보관된 생각들이 복리로 점점 쌓여 나중에 서로가 연결되며 폭발적인 지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늦기 전에 지금 오늘부터 바로 읽고 쓰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생업으로 바쁘다면 하루 2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책 한 줄이라도 읽고 그 한 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면 됩니다. 이것조차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서도 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 또한 독서와 글쓰기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고력이 확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체감되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읽기 쓰기를 통해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에 내 생각을 더해 정리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정리해두었던 주관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뇌 자동화이며 남들이 무언가를 고민하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시간에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엔진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뭔가 결정하는데 자주 망설이고 판단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라면 읽기와 쓰기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역행자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아니 4단계까지만 해도 벅찬데 아직도 5, 6, 7단계가 남아있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사실 4단계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식 해체를 통해 자신을 가둬둔 울타리를 걷어내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장애물들을 유전자 오작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극복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통해 지능을 높여 나간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이 부분에서 제시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에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디테일해서 핵심만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남들에게 1을 받으면 2를 돌려줘라. 그것을 통해 앞으로 함께 성장할 동료들을 얻을 수 있고 걸러내야 할 인간들을 분별할 수 있다. 두 번째, 확률 게임을 이해해야 한다. 90%의 성공 확률에 베팅해도 실패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잘한 선택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높은 확률에 베팅하면 결국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속 확률 게임을 통해 성장해 나가야 한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5단계 역행자의 지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루트.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역행자가 되면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역행자로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만약 앞 단계를 모두 건너뛰고 이 부분만 듣고 계신다면 앞 단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뒷내용은 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은 세상을 최적화하면 돈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비 활동을 잘 생각해보면 정보를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책을 사고 강연을 듣습니다. 편의성을 대가로 음식을 구매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얻습니다. 돈을 버는 행위는 남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임이라는 것이 근본 원리입니다. 앞서 설명한 역행자 1, 2, 3, 4, 5단계를 모두 거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눈을 갖게 됩니다.
마케팅 책을 20권 정도 읽어보면 온 세상이 마케팅으로 보이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벽을 기어오르는 액션 게임을 며칠 동안 하다 보면 길 가다 보이는 건물의 외벽들을 대충 봐도 저 부분을 잡고 뛰어 올라가면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미국의 범죄 드라마를 한 시즌 다 보고 나면 낡은 창고와 봉고차를 볼 때마다 온갖 범죄를 상상하게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결론은 앞에 있는 단계를 수행하면서 갈고 닦은 안목과 지식을 통해 세상의 많은 문제를 발견해내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버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자유, 즉 일만 하느라 하루 종일 4시간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 돈은 많은데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병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사로서 10명의 적군을 베고 승리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을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병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전략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1인 기업으로서 여러 개의 작은 사업체를 자동화해 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의 대표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만약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행자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경제적 자유를 이뤄냈는데 또 뭐가 남아있냐?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것을 모르면 다시 순리자의 삶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소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6단계까지 왔다고 해도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경쟁자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다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닭일 때 레벨 1의 용사였다면 역행자 6단계까지 모두 이뤄낸 다음에는 레벨 2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레벨 2로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의 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만족을 모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쇼핑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얻은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물건을 사고 있는 자신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좌절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슬럼프가 와도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기 전부터 자청님 팬이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들었던 그의 한마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을 최적화하면 돈은 따라온다. 대충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프로그램이 아닌 세상을 최적화한다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렸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시스템들 중 불편한 부분을 찾아내서 최적화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에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세상을 최적화한다 라고 표현한 그 간결함에 바로 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이북으로 사서 읽어보고 좋은 이야기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핑계지만 당시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였고 제 개인의 삶보다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더 우선순위가 높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퇴근을 해도 머릿속에 온통 회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 생활은 순탄치 않게 흘러갔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니 뭔가 허탈하기도 했고 배신감도 들었고 기존에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제 자신을 조금 더 챙겨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회사 프로젝트는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팀원들의 월급과 커리어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제 삶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조금은 변했는지 이제 퇴근을 하고 나면 회사가 아닌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도 읽고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면서 말이죠. 이 책을 비판하는 목소리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이 책 저 책 짜집기한 책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통섭과 짜집기의 차이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창작물들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조합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어려운 일인지 분명 창작 활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내린 평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주장의 근거들은 기존의 유명한 책들이나 유명 인물의 말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가치는 그러한 여러 이론들을 실제 삶에 적용해보고 체계화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실천하며 성공을 반복해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진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역행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과거엔 통하지 않는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사회가 급변하여 통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3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 책과 비슷한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낸 많은 사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역행자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